자, 아이고, 자, 점심 만나게 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눌러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해본 게 육친의 통변이었죠. 예, 육친 통변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팔자를 큰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제 이게 한 수년 전에 한번 동대문에서인가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제목이 이초사조합입니다. 이초사조합. 이초가 누구 호가 아니고 1초, 2초 할 때 2초입니다. 그러니까 2초면 충분하다. 팔자를 보는데 3초 이상 보면 헷갈린다. 2초 안에 끝을 냈는데 왜 2초냐? 1초라고 하면 까분다고 할까봐요. 그래서 1초 만에 이제 여러분들도 팔자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눈을 좀 이렇게 좀 제가 도와드렸으면 하는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큰 개념이나 발상의 그 전환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게 가능한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뭐 적용은 상당히 그 과거 사회의 부기 중심, 귀천 중심의 그릇을 해석하고 또 그 팔자에 가지고 있는 어떤 뚜렷한 경향성, 즉 격에 의한 경향성이라는 것은 좀 바꾸기 어려운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그 현대인들의 그 삶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 통합적으로 해결해버리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인생을 봐줄 거냐, 팔자를 봐줄 거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 좀 다르게 나는데요. 대부분 다가 뭐냐면, 인생을 봐주려고 안 하고 팔자를 봐주려고 해요. 팔자를 봐주려고 하니까 팔자에 있는 글이 어쩌고 저쩌니 어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귀결을 쓰는데, 실제로는 팔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보라? 인생을 보라. 뭐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삶의 구조라는 거죠. 삶의 구조. 뭐 지난 시간 저 작년 가을 때인가 제가 그 왔을 때 해드렸겠지만, 이런 그 삼각 구도 기억나십니까? 요 기억나시죠? 이 표 기억 안 납니까? 안 해드렸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삶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그 기운이나 인자로서 연월일시라고 하는 이런 간지 표현의 체계가 있지만 연월시 이전에 뭐냐면 남자 여자가 있고, 남자 이전에 인간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역정이나 질곡이 있다. 그것을 크게 틀을 좀 이렇게 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뭐냐면 남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겪어야 되는 삶의 어떤 틀,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삶의 틀,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제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간지하고 전혀 그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운의 해석에서 자나 축, 오남이 이런 그 대운을 지나갈 때, 자축은 뭐 동지섰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미는 6월 염천, 이런 염천의 대운을 지나갈 때에 모든 천지 만물이 그 역동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활동성이 지지부진해진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운의 해석에서도 그렇고, 또 팔자 내에 이런 인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조후절이, 팔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섣달과 동짓달의 기운이 들어가서 그래서 조후적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는데 방해를 받는 인자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인간이라도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노랑머리나 빨간머리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뭐예요? 음력 6월 염천에 이르면 6월 염천에 이르면 전부 다 옷을 얇게 입고 다니고 동지스다리면 누구나 다 옷을 두텁게 입고 다니는 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조후 실조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것. 이런 구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나간다는 것. 아니,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인생인데, 자, 인생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천지에 생명이 있는 것. 이건 생이죠, 그죠? 생이 있고 명이 있는 것. 그리고 생명 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은 무엇을 짝을 지어서 하는데, 이 짝이라는 것이 남녀간의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을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입니까? 얼음을 여기 테이블 위에 얹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녹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얼음이 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죽었다의 차이점. 옛날에 한번 아주 고급방 강의를 할 때 제가 저걸 갖다 강의 수준을 제가 파악을 해서 하려고 설문을 했어요. 살았다와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둘 다 똑같다. 제가 정답 처리해드렸는데 뭐 산 거나 죽은 거나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근데 살아있다와 죽었다의 물리적인, 물론 우리 보편적으로 말하는 생명이 있다는 유기대사가 있느냐 없느냐,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렇겠지만, 역학적으로 볼 때는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 뭐냐면,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그러냐, 생명력이 있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즉, 얼음도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곳에 두면, 요게 오행적으로 따지면 얼음은 뭐예요? 오행적 수에 속하죠, 그죠? 그런데 무엇을 만나니? 따뜻한 기운을 만나니, 그죠? 따뜻한 기운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움직임이 발생하죠. 흘러버리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반대 것을 짝지어 쓴다는 거죠. 얼음에 더 차가운 기운을 더 보태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어떻게 움직여요가 더 굳어버려요. 더 굳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음량적으로 결국 반대 기운이 와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고, 음량적으로 반대 기운이 없으면 활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음량에 대한 큰 어떤 뜻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다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음량은, 음이 음을 만나면 역동성 상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음이 무엇을 만나면 양을 만나면 생산력, 또 양이 지나쳐서 발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에워싸야 형태를 갖추어서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가고, 양에 양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여 그 형태가 사라져버리죠, 그죠? 음을 갖다가 모여서 굳어서 식어서 차가워져서 엉기는 기운이라고 한다면, 양은 뭐예요? 더워져서 튀어나가서 펼쳐져서 에워싸여질 수 없는 기운이 모여있는 것이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양의 양을 더해도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음이 양을 만나거나 양이 음을 만나서 결국은 극단에 이르지 않도록
기운적으로 극단을 이루지 않도록 뭔가 상대가 짝이 있어주는 것이죠. 예, 반자 도지동 아시죠? 반자,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그죠? 반동분자 할 때 반자죠, 그죠? 반동.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도의 일반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극단에 이르러서 다시 되돌리고, 또 음의 극단이다, 양의 극단이다. 음의 극단에서 다시 양으로 되돌리고,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 양의 극단에 걸맞는 짝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너무 단단하게 얼었다. 그죠?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음의 요소가 가요. 차가운 기운이 꽉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녹을 틈이 없이 바로 그냥 양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션,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대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자기에게 부여된 고유의 그 오행적인 인자들, 또는 천간인자가, 오행이나 천간인자가 결국 짝을 찾아서 결국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생이 되죠, 생. 살아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팔자를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뭐 격이 어떠하니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생을 볼 때는 결국 큰 음양의 그 짝을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오행으로 따져봅시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목기운이라면, 목기운과 그 짝이 되는 인자는 어떤 거예요? 오행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죠? 반대편에 있는 것은, 그래서 토나 금이, 그죠? 토나 금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음양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게 오행적으로 반대편이기도 하지만, 음양관계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음양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극을 해서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짝이 된다거든요. 짝. 우리 처음에 우리 상생설이나 상극설 이런 것을 배울 때도 이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습성 속에는 기중론적인 어떤 기중론적인 결론에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저게 좋다는 말이야, 나쁘다는 말이야.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거 자꾸요. 근데 인생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큰 자연의 어떤 물결 속에 있다면, 자연은 사실은 그 인간이 분류해 놓은 어떤 기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물리법칙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운동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그게 길한 것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흉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픈 어떤 그 원시인하고, 배고픈 사자가 도저히 둘 다 배가 고파서 드디어 이제 정글에 뛰어드는 거예요. 정글에 뛰어들었는데, 도저히 뭐 사람이 보니까 이거 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서 아주 인간이 좀 이렇게 좀 인텔리전스가 좀 나으니까 사자가 오는 걸 보고 이런 절벽 위에다가 바위를 딱 들고 여기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사자가 배고픈 사자도 환장하게 되면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이 밑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굴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자가. 이게 결국 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보서는 봐서도 이거 막 때려잡은 게 그렇게 선한 일은 아닌데, 결국 내가 아니면 굶으면 죽을 판이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차선을 선택했는 거죠, 차선.
근데 사자는 밥 먹으러 나왔다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거죠. 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악적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그 이분리, 이롭고 이롭지 못하고 그 입장 차이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자연의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궁핍한 놈이 뭔가 잡아 당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자연의 어떤 운동이다, 운행법칙이다. 그 인간이 말하는 기중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어떤 유리함과 아님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중을 자꾸 따지려고 하면 이제 이 학문을 하기 어려워져요. 이 학문을 하면 뭐냐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선악 중심의 도덕론이 조금 없어져요. 이게 선악 중심의 도덕론이 자연은 어떤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선악론적인 어떤 기운의 움직임이 아니라 엄연히 에너지 차이에 물리 법칙에 의한 어떤 그 에너지 이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이 유리하면은 그건 선한 것이고 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학문을 하면서는 그런 어떤 것을 좀 많이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학문적 습성에서 이제 우리가 걸려 있으면서 잘 못 빠져나오는 게 기중론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의 기중을 따지게 되지만 자연의 운동을 볼 때는 저런 기중론을 적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극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보통 이렇게 배움으로써 이게 공부가 처음부터 막 어긋나기 시작하죠. 상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상극이 나쁜 게 아니고 목이 토를 봐서 극을 하든 금이 목을 봐서 극을 하든 요 극의 요소가 결국은 뭐냐면 짝과 짝을 이루고 음양짝이죠. 음양짝. 그 다음에 모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움직임. 그래서 눈만 뜨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제조제, 그죠? 육신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뭐예요? 관이죠, 그죠? 이 재관을 무엇으로 삼고 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교학론에서 말하는 용신 개념은 아니지만 인생의 용신은 뭐냐? 인생의 용신은 뭐냐? 재관이다, 재관. 그래서 인생의 용신이 이미 재관으로 정해져 있다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잘 따져보면 노는 물이 다르다 이런 거 가지고 나이트가 물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물이 뭐예요? 무대죠, 무대, 환경, 틀, 분위기, 그죠? 분위기 좋다, 물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즉 재관의 어떤 조건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물고기가 뭘 만났다? 물 만난 격, 그죠?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그럼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환경에 자기가 던져져서 짝을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상대적 감량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토끼가 막 보리밭이 수백 킬로가 있다. 토끼 한 마리가 있다. 토끼 한 마리가. 꼬리가 너무 길다. 토끼가 한 마리가 수백, 하여튼 어떤 굉장히 넓은 어떤 보리밭에 딱 던져졌다. 자, 이 토끼는 신약인가, 신강인가? 당연히 죄다 신약이지요, 선생님. 이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죄다 신약은요, 고생만 하다가요, 이래저래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는 게 죄다 신약이래요. 저 토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토끼 입장에서. 토끼 입장에서 보면은 먹을 게 천지로 널려 있는데, 이게 무슨 죄다 신약이냐 이거예요. 단지 내가 다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그게 한이다. 그죠? 거꾸로, 개가 한 마리 이렇게, 개가 한 마리, 염소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개 아시겠죠? 닭나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개 한 마리가 보리밭에 뛰들었다. 근데 이게, 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라도 하나, 먹거리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순 풀만 있다.
자, 이때 걔는 똑같은 뭐예요? 보리밭에 던져진 게 뭐예요? 토끼, 그 다음에 개, 이렇게 던졌을 때 이 개는 뭐예요? 결국 이 풀만 뜯어야 되죠, 그죠? 거기서 나온 말이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예. 참, 진짜 험한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뒷짝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보리밭에 뭐냐면, 개가 그냥 뭐 어디 잡아볼 만한 무슨 들쥐라도 있으면, 그죠? 그 들쥐를 봤다 어떻게 해요? 뛰어가요, 안 뛰어가요? 개풀을 계속 뜯어요? 잡으러 가요? 그렇죠, 잡으러 가죠. 그게 뭐냐면 짝이 되는 짝. 그게 재관. 나의 먹이는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된 인자의 어떤 양상, 생긴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적인 요소가 결국 짜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들쥐 잡으러 다니는 놈. 그죠? 그럼 여우하고 개하고 종자는 다르죠. 그죠? 종자는 다른데 둘 다 들쥐를 쫓고 있다면 결국 둘의 직업은 뭐예요? 들쥐 잡으러 다니는 놈이라는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렇게 뭐냐면은 그 타고난 팔자에 짝이 되는 인자가 있느냐, 또 그 짝이 되는 인자를 취하는 방법이 어떠하냐 하는 거, 어떠하냐.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삶의 패턴이 된다는 거죠.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직업적 방식이다,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여러분이 하시면 사주보기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워낙 그 생각의 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시켜드리기가 어려워서,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 모릅니다. 공부 잘못하면 이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설명한 게 인생의 용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찬하 선생은 말이야, 팔자에 용신이 재간밖에 아니라더라 이러면서 이게 말이냐 이러면서 인생, 삶,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 그것은 뭐냐, 음양짝을 찾는다. 음양짝은 육친 표현으로 하면 재관이다. 정리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재간의 생긴 모양을 봐서 일단, 물이 좋구나, 물이 나쁘구나, 환경이 좋구나, 환경이 나쁘구나. 설사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팔자 안에 무슨 충을 배우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나한테 유리한 놈이 좀 더 강하면 좋고 나한테 불리한 놈이 약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뭐냐, 강약 기중론이거든요. 근데 권투 시합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편은 마이클 타이슨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동네 골목대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빅매치를 한다 이러면은 대전료를 많이 내고 볼 재미가 나요, 안 나요? 근데 뭐냐면 상대방도 뭐냐면은 동네 주먹이 아니라 완전히 막 동양권을 석권하는 주먹이다. 야, 이 둘이 한번 붙는 거 보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뭐냐면 여러분이 근데 결국은 희기론도 결국은 뭐냐면 기중론이거든요. 길에 도움을 되는 것을 희. 그죠? 흉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을 기, 그죠? 희기구안 잡죠? 그래서 이 희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팔자 해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둑놈도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도. 이게 중요합니다. 잘생겨야. 그러니까 도둑놈이 잘생겨야, 잘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능력이 탁월해야 경찰도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 얼빵하면 뭐냐, 경찰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팔자 안에는 못난 놈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끓이는 놈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새 총을 맞으면 기중론적으로 희귀론을 본다면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억제하는 게 새 총밖에 없다 이러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없어요. 유명해질 수가 없어. 새 총 맞고 다쳤다 이런 거는요 뉴스가 안 돼. 진짜 권총에 막 제대로 맞고 죽을 뻔했다 이래야 그래야 뉴스가 나고 유명해진다면 유명. 결국 뭐냐면 재도 힘이 있어 잘생겨야 좋고 관도 힘이 잘생겨 좋고 인성도 힘이 있어 잘생겨야 좋고 급제도 힘이 있어 잘생겨야 좋다는 거죠. 그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관찰하는 습성을 들이면 팔자를 쫙 보는 순간에 이야 이놈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사고 내겠구나. 사고 내는 놈이 운을 만나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재가 희신이면 급제가 기신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마시라니까요. 급제가 잘생겨야 돼요. 그래야 인류 도덕이 되는 거예요. 인류 도덕. 그래 지가 안 뺏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희기는 사실 알고 보면 동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희기는. 그런데 뭐냐면 이 희기가 큰 판으로 벌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막 그냥 맨날 그냥 고만고만한 거는 그런 판으로 벌어진다. 이걸 보셔야 그릇이나 기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희기동소는 지난번에 한번 쭉 하면서 개념을 좀 들으셨죠, 그죠? 들어보시고 제가 그렇게 들어 알고 계신다고 보고 자, 이 재관이 어떻게 생긴 이게 짝이라 했죠. 짝이라 했고 그 사람의 신분은 무엇으로 정해진다? 재관의 생긴 모양으로 정해진다. 자, 그러면 이 재를 이 세상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실 때 재를 잘생긴 재를 쳐다봐야 최고 좋은데 이 재하고 소통하는 인자는 뭐예요? 식상이죠, 그죠? 식상. 그 다음에 관과 소통하는 인자는 인성이죠, 그죠? 관인이 소통되느냐, 식상이 재와 소통되느냐. 다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직업적인 어떤 모양새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멋지다, 덜하다는 뭐냐면 재가 튼튼하다, 관이 튼튼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식상이 혈액이 있다, 세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인생 세력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하고 덩달아 붙어 있는 놈이 급제죠, 그죠? 비견급제. 비겁이다, 이거죠. 비겁이 세력이 있나 없나. 이런 구도로 이제 팔자를 여러분이 보는 습성을 좀 들이면 재관 어느 쪽이든 다 음양짝이긴 한데 팔자를 보면은 관인이 잘 소통되는 모양을 가진 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재를 돕는 모양이 잘 소통된 팔자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박청아 비빔밥 적용법입니다. 비빔밥 적용법. 그러니까 이게 월에 있든 일에 있든 크게 상관치 아니하고 일단 관인 소통의 인자가 우세하냐 아니면 식신생재의 인자가 우세하냐 이것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재성과 나의 관계에서 식상을 소통하느냐 바로 쓰느냐 그 다음에 관성은 있는데 인성소통이 있느냐 없느냐 관인소통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수만 가지 케이스를 사실은 이 모양새를 가지고 다 구별을 갖다가 해서 기본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팔자를 보실 때에 일단 여기 봅시다. 실제 사주를 보면 이게 훈련이 쉽게 되는데 재성은 있는데 식상이 없다. 재성과 식상 있을 때 표를 만들면 있고 없고를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재성 있고 식상이 네 가지 비슷하다, 그죠? 자, 둘 다 있고 그 다음 재성 있고 식상 없고
그 다음에 재성 없고 식상 있고, 그 다음에 재성도 없고 식상도 없고. 저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재성하고 식상이 있으면 뭐냐면, 요걸, 식상을, 이걸 그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해요, 노래. 노래, 무대, 그 다음에 상품, 시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상품이나 노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면서 재물을 추구하는 형태는 뭐예요? 노래부터 부르고 결국 그것을 뭐예요? 시장에서 바꾸어 나가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건죠. 그죠? 일반적인 제조 유통, 제조나 유통이 저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체로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거나 솜씨를 발휘해서 결국은 상품화하는 그런 형태의 장사나 사업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성은 있는데 식상이 없다. 즉, 식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생산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만드는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서 무엇을 갖다 달성한다? 재를 취해낼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유통이죠, 유통. 그죠? 유통. 요거는 뭐냐면 생산 유통. 유통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의 속성에 따라서, 식상도 없는데 변제를 팍팍 땡겨온다면 뭐예요? 투기성이죠. 투기사업.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 그래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 그렇게 유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은 있는데 재성이 없는 사람. 노래는 곡목을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무대가 자꾸 잘 오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상품화나 현금화를 못 하고 있는 경우니까 주로 이 경우는 단순 제조. 재미는 다른 사람에 볼지라도 자기는 단순 제조. 그 다음에 길러내는 행위죠. 교육, 축산, 임업 이런 것들 있죠. 기르는 행위. 축산, 임업. 이런 식으로 기른다. 생산한다. 거기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재주는 많은데, 이게 세력이 있다면, 재주는 다양한데, 이상하게 히트가 잘 안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료나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의 삶이 연출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성도 없고 식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디로 걸을까요? 그럼 다른 글자로 채우고 있겠지 뭐. 그죠? 관인격의 모양새를 결국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를 추려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제가 가장 단순화 시켰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변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냐면, 식신 있고 재 있는데 한 놈은 저 연에 가 있고, 한 놈은 저 시에 가 있고, 이게 잘 소통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리가 멀어서 물이 짓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가까이 있긴 한데 한 놈은 뭘 맞아 있다? 축 맞고 현 맞고 공막 맞고 이래가지고 하나가 변태다. 그죠? 어찌됐건 그 신살이 가해져서 삭감되는 것만 생각하면 변태라는 거예요. 변태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변태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정태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변태이기 때문에 그 변태가 나쁜 말이 아니고 그 변태의 모양새가 좋으면 그게 더 이제 기똥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를 키울 때 쭉쭉 잘 자란 나무보다 바위 틈에서 막 비틀려 가지고 막 억지로 막 살려고 하는 거 보셨죠? 그래 등산해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변태적으로 자라는 나무들 있죠. 어느 게 나무값이 비싸요? 목재값으로 치면 이게 비싸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죠? 같이 들으면 이게 더 비싸죠, 그죠? 그래서 변태도 잘생기면 변태가 원래요 성공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충이 없는 인생보다 충 있는 인생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인생의 결과를 이룬다.
이게 형충파의 대근데, 물론 파나 해 이런 정도는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변태를 만드는 정도가 약한데, 이 형이나 충이나 눈 두드러진 이런 어떤 그 신살이 없는 팔자들이 오히려 무골호인. 무골호인이 해가 기분 좋다 이러라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러면서 한 잔 묵자 이러면서. 그 오히려 인생은 크게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변태도 잘생긴 변태가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주유병의 우익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그죠? 사주에 병이 있어야 오히려 더욱더 귀한 것이다. 그만 나오더만. 아무튼 요 논리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이 사람은 식신과 대성의 모양이 이러함으로 이런 패턴을 기본으로 삼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형충파의 변형, 간격, 격각. 여러분들 이런 거에 보면 자하고 인하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자, 요 글자 요걸 갖다 수생목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수가 인목을 더 뭐 생하여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자수가 인목을 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지의 유형, 형태가 드러난 것은 자기 고유의 운동, 자기 고유의 운동을 고집한다는 고집.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행적인 생각론에 이렇게 자꾸 습성이 되시면 이런 글자를 봤을 때도 이 글자를 서로 수생목하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인월의 무자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월지에 편관이 놓여 있고, 물론 이제 격용론적인 어떤 투출 여부는 따져야 되겠지만, 이 관을 돕는 수가 목을 도와서 조직 사회에 인연하여 뭐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가 오히려 인의 활동력을 크게 억제하여 제한적으로 결국은 인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의 운동을. 그래서 이제 이 오행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뭐냐면은 그 서로 간섭받고 있는 모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식신생자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경자의 인편제를 쓴다. 자, 이런 경우에 뭐예요? 상관이 생제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 격각 아시죠? 격각. 이 격각이라는 것은 결국 시속 게임을 벌림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 상관과 재성을 다 쓰겠죠. 팔자에 있는 건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쓰는데, 요 경우는 뭐예요? 물건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뭐 자기가 이 상과 속성을 따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외법권 의시대. 저 촌동네 변두리에서 생산해가지고 팔아먹기는 외국에 팔아먹는 이런 방식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상관적 행위와 현금화의 행위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역마사를 써먹는 그런 패턴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가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분이 뭐냐면 그동안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 유통을 해오다가 국내 유통을 준비 중이다. 올해 운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러면 글쎄 옷이다. 답이 바로 나와야 되죠. 그죠?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일 지금 단순화한 것이고, 이 단순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에 붙일 때는 이러한 신살에 의한 어떤 손상이라든지 조건부를 붙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관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관인 넘어가서 관, 그 다음에 인성. 자, 관은 있는데, 관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이건 관인소통이 되겠죠, 그죠? 관인소통으로 조직사회,
관리자나 관리자를 통한 실력자. 이 실력자라는 것은 최소한 관리자 그 최고에서 임원 이런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관은 있는데 인성이 없다. 인성이 미흡하다 이러면 인성은 뭐라고 했죠? 결재권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계급장은 있는데 즉 조직은 있는데 결재권이 약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높은 큰 조직에 가더라도 예, 어디 보냐? 관리자, 조직사회 관리자에서 실력자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조직사회에 가담은 되어 있으나 나에게 큰 결재권이 없으니 내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즉, 조직사회에서 감투가 낮을 때에는 별 무리 없이 조직생활을 하다가 일정 정도의 감투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예요? 감투 발전에 굴곡이 생겨나든지 또 일정한 감투를 이룩하고 나서 갑자기 조직사회와 인연이 멀어지겠죠. 그죠? 결국은 나에게 결재권을 주지 않으니 내가 정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분명히 높은 계급장을 유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통상 이런 모양일 때 잘생긴 모양도 보통 임원을 그냥 한 번 하면 보통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조직일 경우. 큰 조직에서는 아예 관리자 최고에 살짝 맛만 보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없는데 인성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가 또 비극이죠. 즉 인성은 인성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직업이 글과 학문 자격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는 뜻인데 글과 학문은 마땅히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벼슬과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 글은 읽어서 세상을 경영하고도 남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벼슬은